미국의 전통 레거시 기관들은 대중이 사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한 ETF를 원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타 커뮤니티 대비 정확도가 매우 높은 저희 커뮤니티 투표가 이번에도 대적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인데, 지난 4월 폭락장 때 다 비트코인 망한다, 폭락한다, 시즌 종료다 얘기 나왔을 때 제가 투표를 했었습니다. 5월 이후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은 대다수의 분들이 54%나 대상승을 점쳤고, 일단은 인간 지표가 아닌 집단 지성으로 발휘되고 있었고, 제가 5월이 상승장으로 가려면 선결 조건 2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첫 번째 조건은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와주면서 AI 메타를 타고 엔비디아가 투자 시장을 견인해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고,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000를 돌파하면서 천비디아 시대를 열었고,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당분간 투자 시장 및 AI의 키워드로 견인해줄 굉장히 강한 동력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 선결 조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기간 중 끝판왕인 블랙록까지 이번에 업데이트된 수정안 19B-4 보고서를 SEC 측에 정식으로 제출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이유는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데드라인은 8월달입니다. 8월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블랙록까지 19B-4 보고서를 고쳐오라고 SEC는 지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그리고 과거부터 레리 핑크는 언론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할지라도 ETF 출시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으니까 레리 핑크는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레리 핑크는 계속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채권 가능한 모든 금융자산 다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려버릴 거야.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플랫폼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이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국에서 행사하고 있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 SEC의 스탠스를 사진 하나로 표현해보자면, 이 레리 핑크 형님이 겐슬러 어깨 위에 탁 올려놓고 씩 웃으면서 니네 재선하고 싶지 민주당, 그리고 너 한 번 더 SEC 위원장 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게리 겐슬러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러나 100%란 절대 투자 시장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벌써부터 샴페인 터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으니까 투더문 불장 갈 거고 대세 상승장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내일까지 우리는 신중하게 침착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SEC가 내일 오후 4시경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발표할 거다. 그래서 국내 시간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3시간 정도 빠르기 때문에 내일 새벽 5시 정도에 발표날 가능성이 크고,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3시 45분쯤 발표됐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거라고 블룸버그 형제들은 얘기하고 있고,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늦더라도 내일 오후 6시 이전에 발표될 거다.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7시 여러분들 이번 5월의 진정한 방향성이자 새로운 하반기의 강세장 트리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최종 결과를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거대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19B-4만 승인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관들이 다 투자할 수 있고 바로 거래소 상장돼가지고 ETF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S-1 서류도 최종적으로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9B-4와 S-1이 둘 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ETF가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그 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19B-4가 승인된다라고 해도 어쨌든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기관들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지난 프랙탈적인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S-1 보고서는 거의 검토하는데
4개월 정도 걸렸고 비트코인 선물 S-1은 5개월 정도 보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19B-4가 승인된다라고 해도 S-1 검토하는데 대략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빠르게 추진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조금 땡겨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터렛이 S-1에 대한 대화까지 지금 SEC 직원과 기관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하필 최근처럼 19B-4 업데이트 해오라고 SEC가 지시하면서 S-1에 대한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까? 승인하려는 어떤 밑작업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제가 굉장히 신뢰도 있게 보는 헤이즈도 한마디를 거들어줬는데 서양에서는 은행가가 정부를 운영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헤이즈가 얘기하는 핵심 골자는 뭐냐? 비트코인 ETF는 수수료 대박이 났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역사상 가장 뜨겁고 인기 있었던 ETF로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하면서 그것을 증명했고, 미국의 전통 레거시 기관들은 대중이 사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한 ETF를 원한다. 왜냐하면 얘네도 결국에 뭡니까? 돈 벌어야 된다. 돈 벌려면 가상자산 ETF가 으뜸이라는 것을 얘네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결국에 다음 단계고 결국에 시간 문제라라는 것을 지금 헤이즈가 굉장히 예리하게, 본질적인 그들의 심리 입장에 서서 예리하게 꿰뚫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인 FIT 21이 찬성 279표를 얻어가지고 방금 전 미국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 FIT 21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 거래소 및 브로커 딜러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 시장 규제권을 SEC가 아닌 CFTC, 모든 크립토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 CFTC가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증권이 될 수 없고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FIT 21 법안인데, 이것이 지금 통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번 바이든 같은 경우는 FIT 21 법안 거부권은 행사 안 한다. 지난번에 SAB 121 법안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했다가 몰매 맞고 크립토 투자자들이 다 욕하고 등 돌리고 유권자들이 등 돌려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바이든 스탠스를 180도 변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번 법안에서 특히나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인 민주당 의원 중에 71명이나 이 FIT 21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 민주당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스탠스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는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 우리가 그냥 간과했다가는 이번 대선 실패하고 정권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신 차리고 일단은 눈 가리고 아웅 하더라도 수렴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내용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15%인 5,200만 명이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전체 인구의 코인 투자자 15%의 만약에 마음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선 같은 거 없고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번 페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중에 암호화폐를 소유한 비율이 7%. 코인베이스 보고서보다는 당연히 낮은 수치지만 대선에서는 이 1%, 2%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무려 7%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무조건 패배한다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지금 민주당도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에 쐐기를 꽂아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 SEC 게리 갠슬러가 나서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준다라고 하면 많은 크립토 투자자, 유권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여당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깜짝 승인 가능성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옥신각신하고 우왕좌왕하고 크립토 투자자들과 지금 줄다리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 진짜 이럴 때 보면 정말 여우 같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암호화폐 정책까지 그냥 공지해버렸다. 0% 밈코인 텍스를 그냥 0% 해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 어차피 공약은 지키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심을 받기 위해서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봐서라도 민주당도 뭔가 분발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인데, 현물 ETF는 지금 8일 연속으로 굉장히 강력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기관 고래들이 크립토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이더리움 지갑인 메타마스크에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지원까지 추가하겠다라는 엄청난 발표를 했고, 크립토 투자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메타마스크 지갑 한 개쯤은 거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다. 근데 메타마스크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호환된다라고 하면 더 큰 확장성을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연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유럽, 아시아권 전 세계가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혁신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산을 모으는 기업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 실제로 스트래티지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판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얼마나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다. 그리고 세일러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현상들, 법안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암호화폐 산업,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도움이 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는 합의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의 내러티브는 뭡니까? 결국에 더 시장이 견고해지고 정확한 규제 아래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고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외부적인 매크로적인 요인이나 지정학적인 요인을 제외하고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본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선물 ETF 1일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이더리움 선물 ETF의 거래량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엄청나게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이 거래가 어떤 거래냐, 시장가로 엄청나게 많은 기관 및 투자자들이 긁어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 시장가로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긁어줘야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시장가로 이런 식으로 대량의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장가 매수를 긁었다라는 거, 어떤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기관 혹은 고래들이 가격을 견인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1년 말 이후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줬고, 신고점까지 갱신하는 기염을 토하는 와중에 여러 번의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비트코인 시즌 종류다, 오케이 간다, 10K 간다 라고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비트코인은 완전히 오뚜기처럼 튀어 올리면서 회복해줬고, 지금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지갑은 계속 우상향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던지고 투매하고 패닉셀 하더라도 계속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중장기적인 방향은 이미 나와 있고 계속 시장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돈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VRV 지스코어 불베어 마켓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사이클 최고점 MVRV 지스코어 30일 DMA가 8.41, 그리고 굉장히 진한 초록색 스트롱 불 구간을 보여줬고, 지난 21년 최고점 당시에도 30 DMA가 7.78포인트를 찍어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한 초록색 구간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과거 불장 최고점과 대비했을 때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치이며, 그리고 30 DMA 같은 경우에 아직도 과거 사이클과 비슷한 수치까지 가려면 지금 온 거에 한 번, 두 번은 더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어쨌든 강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고점 구간 때처럼 스트롱 이 진한 초록색으로 들어가지도 아직 않았다. 그러니까 상승장은 맞지만 진정한 광기의 불장, 대세 상승장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우리한테 진정한 엄청난 광기의 불장이 향후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 불장은 이미 시작
시작됐고 우리는 딱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왔고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더 남았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구축해 나가야 된다. 미시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신고점 갱신하고 흔들어 주니까 뭔가 고점 찍은 것 같고 시즌 종료되고 다시 하락할 것 같지만 과거의 패턴을 한번 지나보면 3번의 강세장 사이클 모두 신고점 갱신한 이유가 진정한 본격적인 광기의 불장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리 어딥니까? 불과 3월 달에 역사적인 신고점 갱신했고 여기서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개미 털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 시기 소수를 선반하는 과정에서 잘 버티신 분들은 진정한 메가사이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새벽과 아침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흥분하시거나 확단하시거나 무조건 승인된다 이런 스탠스로 보기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행동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시장 대응 계속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